포스텍의 김철홍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저기, 들립니다. 예, 오늘 장진아 교수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연사는 저희 학교의 장진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아 교수님은 2015년에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박사 학위를 이제 기계공학과 하고 이제 융합생명공학과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소의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서 2017년에 포스텍 IT융합공학과에 부임을 하셨고, 현재 IT융합공학과 기획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패치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개와 포항공대 내에 조직 장기 프린팅 연구단의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장진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게 된 장진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앞서 이전 세션에 조동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 등을 개발을 해온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고 향후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프로세스나 이를 실제 상용화를 하기 위한 이 생산 제조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저희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인공 조직이나 장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연하게 인공 장기라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이제 미케니컬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고 몸 안에 이식을 하는 그런 바이오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보다 저희 바이오 프린팅 기술들은 주로 세포와 세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매트릭스를 적재적소에 배열해서 이들을 기반으로 티슈와 올겐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티슈의 복잡한 구조들을 조직 내 구조를 모방하거나 피지컬리 모방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바이오미케니컬, 바이오케미컬 큐들을 부여함으로써 복잡성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는 실제 각막 조직의 단면도입니다. 각막 조직을 보시면 마치 에피텔리움과 무언가의 레이어, 그리고 기질,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 그리고 엔도텔리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각각의 스트로마들도 배열의 정도가 이렇게 랜덤하게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특정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이 멤브레인들도 이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그 컴포지션 등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복잡한 그 생화학적인 미세 환경과 조직 내 스트럭처럴 그런 큐들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과정들을 더욱더 섬세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과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소재가 세라믹이나 폴리머, 메탈 등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가 하이드로젤 안에 감싸져 있는 형태로 프린팅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심장 근육 조직을 재생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심장 근육 세포를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소재에 이렇게 담지해서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심장 근육 세포나 모든 세포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미세 혈관 구조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 간의 인터랙션 등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이오 프린팅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혈관 세포를 공입해서 프린팅을 하는 영상입니다. 혈관은 잘 아시다시피 관형으로 이게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관 모양을 스폰테니우스하게 컬처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큰 두꺼운 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실린더리컬한 쉐입을 만들어주고 이를 그대로 배양을 하면 배양을 함과 동시에 셀프 어셈블리 등이 일어남으로써 이 혈관이 내부의 루미널 스트럭처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실린더리컬한 쉐입 내지는 세포들의 배열들을 이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구현을 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린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재로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성분들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연구실 레벨에서 이렇게 직접 장기들을 수급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탈세포화하는 공정들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 라이블라이제이션과 스터릴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이드로젤 같은 제형의 그런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 바이오 잉크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에 세포를 다이렉트리 믹스해서 프린팅을 해가지고 3차원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거는 췌장을 탈세포화할 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디터전트나 혹은 엔자임이나 이런 것들의 조합 그리고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이런 것들을 최근까지 한 12가지에서 17가지 이상의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소재들에 비해 예를 들면 콜라겐이나 알지네이트와 같은 생체에 적합하나 다양한 구성 성분을 가지지 못한 그런 소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테라퓨릭 에피커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티슈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각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장기 이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니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켓 사이즈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식을 대기하는 사람에 대비해서 이식을 실제 가능하게 해주는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각막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이식 대기자만이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고요. 뇌사나 사후 장기 기증은 이렇게까지 아주 약소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해외 수입 장기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입 장기도 실제 수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각막, 예를 들면 폴리머 기반의 그런 인공 각막 구조를 만드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임상 실험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공 각막도 아직 비보험 상태이고요. 장기적인 임상 경과나 예우는 우수하지만은 이 내부에 있는 도너 코니아도 실제 프레시 코니아는 아니지만 프로즌 코니아 등으로 활용을 하여야만 이 폴리머 기반으로 된 인공 각막이 잘 생착할 수 있다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막 이식체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각막 이식체는 여러 가지 그 생체 적합성 특징 중에서 투명한 정도, 기계적 강도를 만족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생체에 적합한 특성들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드린 이런 보스턴 K-프로와 같은 인공 각막의 경우에도 내부에 생체 적합성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재도 역시나 포린바디 리스폰스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생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간층에 포함되는 휴먼 도너의 대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콜라겐과 같은 그런 대체용 소재로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으나 콜라겐 소재를 접목하게 되는 경우 투명도를 잃게 된다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드린 그러한 방식들의 인공 각막의 경우에는 전층의 각막을 모두 드러내고 리플레이스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최근에 수술적인 기법으로는 전층이 아닌 그 각막의 가장 하단부에 있는 혈관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층을 절제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들이 굉장히 예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인공 각막은 전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니즈들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탈세포화된 세포의 기질, 각막 조직을 활용을 하여 프린팅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각막 소재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콜라겐은 굉장히 낮은 농도, 예를 들면 1% 정도의, 그러니까 10mg/ml 정도의 농도를 활용을 해도 이렇게 불투명한 정도를 보이는데, 반면에 같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명한 그런 성향들을 보였고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각막 기질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콜라지니우스 프로틴이 이런 타입 1 콜라겐에 비해서 훨씬 얇고 가늘고, 그리고 함께 함유하고 있는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과 같은 같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컴포지션들이 이런 투명도를 훨씬 더 개선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젤 상태로 라이트 트랜스미턴스를 관찰을 해보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거의 90%에 가까운 그 라이트 트랜스미턴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휴먼 코니아의 레벨과 거의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서 내부에 세포를 프린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재는 굉장히 두꺼운 시린지 내부에 함유되어 있다가 담지되어 있다가 압력을 가한 후 얇은 노즐을 통해서 익스트루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얇은 관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의 파이브릴 구조들이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런 영상과 같이 저희가 프린팅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이러한 콜라겐 결이 생성이 되고, 이 결들은 배양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의 모양을 살펴봐도 프린팅을 한 구조에서는 세포들이 일정 방향으로 쭉쭉쭉 한쪽 방향으로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린팅을 하지 않은 세포들의 경우에는 랜덤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결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내부에 콜라지니우스 프로틴을 더 많이 생성을 해서 더 기질과 유사한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프린팅한 코니아, 그리고 그냥 프린팅을 하지 않고 랜덤하게 젤로 만든 코니아를 토끼 눈 안에 이식을 해봤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토끼의 각막을 이렇게 절개하고 각막 밑에다가 저희가 프린팅한 조직을 삽입해서 꼬매가지고 28일 이후에 관찰한 결과입니다.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뿌연 그런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프린팅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투명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프린팅을 하지 않고 세포가 랜덤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룹에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들이 앞서서 보여드린 것 같은 그 직각 모양의 결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빛이 훨씬 더 많이 추가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투명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빛 투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 트랜스미턴스나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을 해보아도 불투명한 각막 형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바이오미메틱 코니아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큰 동물 모델에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건이 약간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코니아 부분의 물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각유 공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코니아를 이식한 이후 그 플랫 부분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으니 저희가 또 다른 대체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플랩을 덮어주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바깥에 덮어준 이 멤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코니아 ECM을 멤브레인 형태로 말려가지고 드라이 아웃 시켜가지고 형태를 만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각막의 그 미케니컬 스트렝스와 거의 유사한 밸류를 보였습니다. 이후 비글 모델에서 이 케라토플라스티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현재 분석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N수를 메꾸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임플란트를 한 그룹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투명한 이 각막 형태를 보존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OCT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 내부에 이식한 이 각막들이 주변 조직과 같이 생착이 돼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식하지 않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염증도 심하고 궤양이 심해서 14일, 21일 차에는 거의 이제 혼탁한 각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동물 윤리상 이 이후에 이제 동물들은 세크리파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식한 그룹의 이제 비글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면 이 비글들이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직선으로 걷는지, 그리고 이 펜스에 대항해서 피할 수가 있는지, 보고 피하는지 아니면 냄새로 피하는지, 이런 비헤이버럴 오토메트리를 통해서 임플란트 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코어로 잘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반면에 데미지를 입은 그룹에서는 굉장히 이제 냄새에 의존하여 걷고 이 통들을 잘 피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거쳤고 이후 스코어링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여러 이제 기능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현재는 여러 히스톨로지컬 어널리시스 등 그런 분석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패치를 개발했었던 사례입니다. 네, 앞서서 오늘 이제 김효수 교수님, 윤영석 교수님 연구에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환경이 이제 대부분 다 허혈성 질환이고 이 허혈 부위를 개선해주는 방식으로 줄기세포를 직접적으로 이식하거나 그 베인을 통해서 인퓨전을 시키는 그런 방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딜리버리한 세포들 중에 특정한 프라이밍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단순하게 IV 인젝션을 통해 서큘레이팅을 하는 경우 한 100마리 중에 4마리에서 5마리 정도만 이 허혈 부위에 생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에 그 테라퓨릭 에피커시가 굉장히 저해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심장 근육 그 상단에 패치 형태로 줄기세포들을 잔뜩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린팅 테크닉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이해를 쉽게 카디오마요사이트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사용한 세포는 휴먼 카디악 CK 포지티브 카디악 프로제니터 셀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카디오마요사이트는 소아의 심장에서 분리한 MSC의 일종인데요. 그러한 MSC를 여기 HDECM 저희가 제작한 심장 근육 유래 조직 바이오 잉크를 활용을 해서 프린팅을 하고 이 세포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빠르게 생착될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혈관으로 잘 분화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배열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세포는 MSC이고 코에서 유래한 합의갑계 유래의 줄기세포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VGF를 함유해서 빠르게 엔도텔리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프린팅을 한 구조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번갈아 가면서 만든 패턴들이 프린팅 이후에도 잘 유지가 됐고요. 육안으로 보시면 이처럼 하이드로젤 마스크팩과 같은 그런 제형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내부에 세포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린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베스큘러처로 잘 분화하도록 인덕션 시킨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튜브 모양의 그런 구조들, 즉 엔도텔리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패턴을 해서 만든 구조는 체내에 서큐테니어스 사이트에 이식이 되는 경우 혈관 생성과 더불어 주변 매트릭스를 굉장히 덴슬리 팩트된 구조들로 잘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한 반면에 이 두 가지 세포를 단순히 믹스해서 만든 경우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만 만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티슈 포메이션이 덜 일어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MI 모델을 유도해서 이 임박 부위에다가 패치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렛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렛의 경우에는 사람에 비해서 설치류는 굉장히 심장 박동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패치가 떨어지진 않는지 관찰을 하였는데 큰 무리 없이 잘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이식한 동물들에게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촬영을 했고 MI가 유도된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제 죽어있는 심장 근육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 기능, 박동 기능도 굉장히 저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프리베스큘러라이즈드 패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이처럼 이 비팅을 하는 모션, 컨트랙탈리티가 일부분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들을 다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플랫을 해본 결과 타 그룹들은 전부 다 시간이 가면서 이 값이 감소하는 반면에 이 패치를, 카디악 패치를 이식한 경우에만 조금씩 더 회복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그 대동물 모델에서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대동물은 돼지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돼지에서도 똑같이 이젝션 프랙션이 40% 미만인 것들을 이제 실험 모델로 선정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MI를 위해서 여기 LAD 부분에다 오클루더를 포지셔닝 해가지고 허열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패치를 이식을 하였더니 실제 이건 대표적인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한 34%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이 59% 정도까지로 이젝션 프릭션 리커버리 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하는 패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폴리카프로락톤으로 만든 생체 소재 서포터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관찰은 되나 육안으로 이 히스톨로지 결과를 관찰을 했을 때도 파이브로틱한 티슈에 비해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티슈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많은 혈관이 유도된 과정 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의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젝션 프랙션도 이식을 한 그룹에서는 35일 후, 그러니까 4주 후에 굉장히 기능이 개선이 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그 전남대학교 신한kin 내과 팀과 같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영상의학과에서 다 리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기능이 좋은 줄기세포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로 활용을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실제 클리니컬 트랜슬레이션에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굉장히 유사한 테크닉인데요. 이 경우에는 비팅을 하는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좀 프린팅을 해서 카디악 패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소재가 알지네이트가 일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트위저로도 집을 수 있는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를 살펴보시면 이런 한 가닥이 있는데 이 가닥은 가운데 부분에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존재하고 바깥 레이어에 엔도텔리얼 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각의 이제 형광 비드를 가지고 프린팅을 한 결과들을 보시면 내부와 바깥 부분이 잘 구획화가 되어 있고 컬처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가 돼서 3차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7일 정도 배양을 한 결과 카디악 패치 내부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잘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비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깥면에 있는 이 엔도텔리얼 셀들이 엔도텔리움을 잘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와 같이 이제 비팅을 할 수 있는 카디악 패치가 또 심근경색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심장 근육 유래, 조직 유래 바이오 잉크를 활용해서 세포를 딜리버리하는 인젝터블 하이드로젤로도 많이 적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재와 플러스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패치를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잘 개선할 수 있다는 에비던스도 여러 논문을 통해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제 프린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소재인데 그동안의 프린팅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좀 저해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티슈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티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러한 형태들 그리고 동그란 형태, 관 형태, 이런 블락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드럼랩 베이스드 프린팅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짜서 이렇게 만드는 익스트루전 베이스의 바이오 프린팅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많은 소재와 그리고 소재와 크로스링커의 결합 등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세포가 프린팅된 구조체 내에서 잘 기능을 하려면 굉장히 낮은 농도의 소재를 활용해서 프린팅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추가적인 가교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빠른 가교를 유도시키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세포들 간의 인터랙션을 촉진함으로써 티슈 모포제네시스를 더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저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된 구조들 중에 스페로이달 쉐입, 할로우 튜브 쉐입, 그리고 조금 더 볼륨이 큰 그런 구조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세 가지의 구조들에 가장 큰 이제 방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프린팅을 위한 소재들을 조금 더 컨티뉴어스하게 탈세포화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생산량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랩 스케일에서 하던 것에 비해서 저희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이종장기 유래 탈세포 바이오 잉크를 만들고 상용화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현재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과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가교 공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는 UV를 기반으로 한 포토 크로스 링킹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이올 앤 크로스 링킹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UV 영역이 도달하는 빛의 뎁스가 짧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많은 프리 라디칼이 생성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바이어빌리티가 저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이 크로스링킹 공정은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응을 하고 내부에 있는 그 타이로신 레지듀의 옥시데이션을 촉진을 해서 다이타이로신 본드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 농도의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대략 10mg에서 15mg/ml의 굉장히 묽은 소재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들의 컴플렉스 모듈러스로 환산을 하면 한 100파스칼에서 500파스칼, 콧물보다도 이렇게 낮은 물성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스펙트 레이시오의 구조를 충분히 프린팅할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확인을 했고, 프린팅하기 전, 그다음에 후에도 세포의 바이어빌리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들도 함께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들로 이렇게 챔버 형태의 구조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심장 근육이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비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챔버 형태로 실제 혈액을 쥐어짜서 밖으로 서큘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실제 심장 근육의 모션을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레질리언트한 그런 물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두 번째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들은 이 스페리컬 컨스트럭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오리지널 스피드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스페로이드 형태의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 내부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들도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튜브 모양의 구조들도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들어진 튜브가 시간이 지나도 그 내부의 패턴실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고유의 기능인 뮤커스 시크리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부에 그 휴먼 인테스티나 에피텔리얼 셀의 농도를 제어함으로써 내부의 모포제네시스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인테스티널 베리어를 잘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시스트와 유사한 형태에서부터는 이런 시크리티드 프로틴, 크로모그라닌이나 라이소자임 같은 것들을 다량으로 관찰함으로써 엔테로 엔도크라인 펑션까지도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소개한 이런 패치형 구조들 그리고 조금 더 볼루메트릭한 이러한 구조들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만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 규제 작업을 서울성모병원의 김성원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를 잘 따라서 재생의료의 사업화
과정에서 임상 적용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프린팅 과정, 프린팅된 조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제조해서 인허가를 거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부에 있는 GMP 시설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쳤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에 전혀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이에 그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포항시에서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가지고 조직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제조 시설, 그리고 이 조직체를 활용해가지고 체외 테스팅 모델로 활용하는 non-GMP 시설,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산업을 내년부터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 그리고 임상 실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임상용 시료 생산을 하는데 바이오 프린팅 프로세스가 포함이 되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이제 산업체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 과정에 많은 이제 서포트를 함으로써, 기술적인 서포트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좋은 이제 인터랙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이의 인증, 그리고 장기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장기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특화 연구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많은 재생의학 연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연구들을 위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임상 의사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제가 학위를 하는 과정이나 혹은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콜라보레이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를 실제로 구현해주고 있는 저희 이제 학생들입니다. 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진아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저기 포스텍에 하는 그 줄기세포 이 센터가 언제쯤 구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사업은 내년 4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 개발 그 과제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정확한 날짜는 아마 내년 초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GMP 전체적인 개념 설계와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 같고, 2차년도까지는 모든 설비가 모두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실제 인허가 프로세스가 가능한 정도의 품질 체계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GMP 생산 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제가 아까 좀 놓친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아, 네. 장소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포항의 펜타시티 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옆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 건물을 신축을 하나요?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1층, 2층 입주를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돼지 심장 패치도 쥐의 심근경색 모델과 같이 심초음파상에서 버팅하는 게 관찰되었나요? 네, 저희가 심장 초음파 그 영상을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단에 있었던 그 이미지들이 심장 초음파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돼지 심장이 비팅이 되는 부분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유튜브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장진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